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뭐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좀 남들에 비해서 뭔가 좀 월등하게 뛰어나다, 잘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약간 성격적인 면에서 그냥 재미없는 걸 계속해요. 이거 하는 게 되게 재미가 없는데 그냥 계속해요. 약간 그런 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 영상 올리는 거 별로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는데 계속해요. 내가 유튜브에 굉장히 소질이 있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재미가 없지만 계속해요. 주식 같은 경우도 가치 투자를 한다, 장기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그냥 계속 해요. 그냥 재미가 없는데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조금씩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 1000명이 넘어야지 영상 올리면 돈이 나오거든요. 그냥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영원히 못 넘을 줄 알았던 1000명이 넘었죠. 제가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안 멈추고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주식 투자도 그래요. 내가 하는 투자법이 지금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굉장히 재미없고.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약간 시스템적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복권을 사게 됐을 때 일주일 안에 답이 나오잖아요. 결과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아니면은 결과가 얼마나 실패인지 바로 답이 나오는데, 길어봤자 일주일 안에 답이 나오죠. 복권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할 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6개월, 좀 길 때는 한 3년 뒤에 답이 나오는 그런 복권을 사는 거죠. 그냥 대신에 복권하고 틀린 거는, 복권은 완전히 운으로 작동을 하는 거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힌트 같은 것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뭐 힌트라는 게 여러 가지 정보죠. 그런 정보를 참고해서 결과값을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한두 가지 종목에 만약에 내가 몰빵해서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운에 좀 맡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유형으로는 투자를 안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알아봤다 한들 그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고 재무가 너무 건실하고 좋은 회사라고 해도 갑자기 누군가가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봤던 그 재무제표가 분식회계가 돼 있다든지, 그 회사 하나에 예상 못했던, 그 회사 하나에만 내 자금을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예상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공장에 뭐 불이 나서 공장이 크게 손실을 봤다든지, 뭐 기상이변 때문에. 그러니까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회사를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 한들 내가 어쩔 수 없는 변수 같은 것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두 개 모든 걸 밀어넣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꽤 많은 종목에 저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한 15년, 17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쁘지 않고 저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유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철학이 틀리니까 제가 하는 유형의 어떤 투자법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정답에 가깝죠.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잘 맞는 투자법이니까. 근데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재미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재미없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꽤 괜찮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또 평가를 해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되게 싸게 거래되는 회사가 있으면 또 투자를 했다가 또 한참 뒤에 다시 또 걷어들이고, 요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목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종목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의 종목들이 저한테는 좀 조심스럽게 다 고른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수익률로 봤을 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 불안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딱 지금 같은 때가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하다가 되게 크게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 최근 한두 달이 또 반짝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종목 중에도 지금 수익 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좀 크게 오른 종목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 그런 종목들을 좀 팔고 싶은 그런 충동, 그리고 뭐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음에 가까운 것들인데, 소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 걸 계속 접하면 굉장히 팔고 싶은 생각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월달, 11월달에 조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매도를 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매수를 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주식을 막 팔고 싶은데 제가 가진 자료를 봤을 때는 매수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게 쉽지 않죠.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추가로 더 사고 하면서도 스스로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잠깐 올랐을 때 되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을 때는 안 팔아야 돼요. 오히려 더 사는 게 맞습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가지고 또 댓글에 욕을 남기실 필요는 없고요. 당장 연말 됐을 때 주가가 어떨지 아니면 내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회사 하나를 놓고 얘기한다면 싸다 비싸다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많이 싸다 그러면 그냥 투자하면 되니까 사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기 되게 힘들죠. 일주일 뒤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6개월이나 아니면 1, 2년 뒤에 주가가 지금 가격보다 위에 있을 거다, 아래에 있을 거다. 이건 상대적으로 맞추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를지 내릴지나 아니면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맞추기가 훨씬 쉽죠. 한 3년의 기한을 두고 이 회사가 지금의 주가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3년 안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할 기회가 안 올까? 이거를 맞추기 힘들까요? 실제로 해봤던 사람은 아는데 그렇게 길게 보고 했을 때는 맞추기 쉬워요. 내가 지금 이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한 3년 정도 안에 적당한 수익을 보고 내가 매도할 기회가 없을 거다. 만약에 이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종목은 안 사면 됩니다. 간단하게. 근데 내가 이 가격에 매수를 했을 때 뭐 그냥 한 3년 놓고 봤을 때 3년 안에 충분한 수익을 남기고 매도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고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뭐 지금은 아직도 많죠. 전체 주가 지수가 10월달 11월달 조금 올랐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런 종목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매수를 어느 정도 좀 했어요. 뭐 그 종목이 다음 주에도 뭐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다만 확실한 거는 제가 하고 있는 투자법은 굉장히 재미가 없다는 거. 저 스스로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불안하진 않으니까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유형의 생각도 자기가 참고해서 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